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당 보평고등학교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되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막 뜬금없이 뜬금포로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 초반에 되게 쉬운 문제 나오다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 나오다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시간 내에 아마 풀 수 있을 거야. 보통 고2 시험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학교에서 너무 난이도 조절을 잘못하면은 공부 잘하는 거랑 둘째로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는 아마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시간 내에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현재 보자. 지수 계산 문제고요. 난이도는 어려운 편 아니에요. 자, 세제곱은 없어요. 27에 3분의 1제곱. 그리고 이건 36이고 36이 루트 씌우면 어차피 6이죠. 근데 27이 어차피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국은 3분의 1 곱하기 6 해서 간단하게 2가 나올 거고요. 2번은 죄송합니다. 2번은 삼각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코사인 220도 바꿀 줄 아느냐. 자, 220도 같은 경우는 90도가 2개 있고요. 거기에 40도를 보탠 거거든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 간편 변환법에 따르면 90도가 짝수에 있으면 코사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220도, 다시 얘기하면 얼사탄코에서 탄젠트 땅이거든요. 3, 4분면 220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삼각함수 표를 이용하면 코사인 40도는 0.7660, 따라서 마이너스 0.7660이 답이 될 거고요. 자, 로그의 성질이죠. 3번은 로그 계산 기본인데 로그의 성질인데 로그에서는 더하기가 안에서는 곱하기로, 빼기가 안에서는 나누기로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 로그 94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변형을 좀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을 듯. 자, 9는 3의 제곱, 4도 2의 제곱, 2 앞으로, 2 앞으로. 그러면 2분의 2가 되는데 이건 약분돼서 사라지고 결국 로그 3이만 남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 친구들을 이제 밑이 다 같아졌으니 계산을 훅 해버리면 2분의 3은 또 안으로 집어넣자. 그럼 2에 2분의 세제곱. 자, 그럼 갑니다. 3 9루트 2 곱하기 2 빼기면 나누기 2에 2분의 3. 사실 여기 요거를 바꾸면 루트 이제 없어. 2에 2분의 1제곱일 뿐이고 요렇게 곱하면 어차피 2에 2분의 세제곱이잖아. 약분돼. 따라서 로그 3, 9만 남고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뚝 떨어지면 답은 2가 될 거고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요. 4번 로그의 정의 문제죠. 로그의 정의 문제.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단원의 어떤 문제일 거다라는 게 카테고리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면 어느 정도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거야. 현재 이제 요거 밑이야. 그리고 여기는 진수인데 밑과 진수는 모두 다 0보다 커야 된다. 단 밑은 1도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 계산하면 넘겨서 정리 살짝 해주면 인수분해가 요렇게 돼요. x는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면 제일 편하게 풀 수 있죠.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 거기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딱 여기가 답이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0, 1, 2, 3, 4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x는 0이 아니어야 돼. 따라서 0 탈락, 남은 4개가 답이 될 거고요. 됐죠? 솔직히 쌤이 지금 뭐 설명한다고 한 5분 정도 걸렸지만 여기까지 푸는데 1분 컷이면 어지간하면 풀것? 1분 좀 오버하고 2분 정도면 후다닥 풀어버릴 거야. 자, 5번. 자,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서 사인 코사인의 성질 중에서 제일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 공식이지만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사인 제곱을 여기서 바꾸면 뭐가 돼?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이 되거든. 이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2 빼기 2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는 1. 또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코사인 x를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 따라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1이죠.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 언젠지를 찾을 때는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코사인 그래프를 한 뭉탱이만 그려보자. 0이랑 2파이 사이에서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2파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보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는 파이일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파이가 한 명 나오고요. 2분의 1일 때가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기 바로 요 부분이 3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반대쪽에 있지. 이거 기점으로 딱 반대쪽에 있다고. 아니면 0에서 3분의 파이 간 것만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덜 갔으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덜 갔으니까 3분의 5파이. 그래서 답은 3분의 5파이, 3분의 파이,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그냥 파이까지. 요거 다 더하면 3파이 나오죠? 실근에 한 물어봤는데. 별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실근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근을 물어본 거야. 실제 근. 실제 근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고, 우리가 실수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이자 특징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자, 별표 빵빵. 실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명심하고, 특히 수능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이용돼요. 자, 그 다음은 6번 문제요. 현재 내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자, 로그 계산에서 로그의 기본 계산들만큼 많이 쓰는 게 밑변환 공식이거든. 지금 얘네들이 밑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진수랑 바꿔주면 역수같이 해지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안에서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면 밖에서 더하기로 가잖아. 어이구. 이렇게 더하기로 가거든요. 근데 현재 이게 18분의 1, 이게 30분의 1,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값이죠. 그렇죠? 이것이 9분의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9분의 1 빼기 18분의 1 빼기 30분의 1. 이거를 보자. 통분을 90분으로 하자. 90분. 90분의 10 빼기 5, 3. 90분의 2니까 약분하면 45분의 1. 따라서 누가? 로그 얘가 45분의 1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조금 다르지? 보면 알겠지만 값이 여기가 바뀌었잖아. zx잖아. 요 둘이 자리 바꾸면서 또 역수치해주면 답은 45가 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7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 넓이는 2분의 1 RL이기도 하고, L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여기로 좀 확대를 해보면 말이죠. 잠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넓이가 900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현재 뭐를 잘 모르냐면, 현재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없어. 이걸 내가 지금 x라고 할게. 그러면 크게 보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40 더하기 x의 제곱 r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저기 여기서 요만큼을 뺄 거거든. 요만큼은 2분의 1 x제곱 4분의 3파이야. 이 공식에 따르면 말이죠. 요거에 따르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보자. 2분의 1 어차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뺄 거니까 아마 80x 더하기 1600 하고 4분의 3파이 한 개, 이게 900파이라는 얘기야. 파이는 어차피 없어지고 요 8분의 3이네. 여기 넘어가서 3분의 8 곱해버리면 2400. 그럼 80x 더하기 1600이 2400. 저거 빼면 800. 그럼 x는 10. 됐죠? 그럼 x가 결국은 10이야.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요 닦은 부분의 둘레의 길이. 그럼 여기 40, 여기도 40. 그리고 여기는 L은 R세타잖아. L은 얼마? 요 길이는 이 50에 해당하는 길이지. 그럼 L은 50하고 4분의 3파이. 약분 안 되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75파이. 바깥에가. 그리고 여기 안쪽은 아까 이거 반대로 10이었거든. 그럼 L은 R세타에서 10 곱하기 4분의 3파이 하면 2분의 15파이. 그럼 결국은 40 더하기 40, 여기가 40, 여기 40. 바깥으로 2분의 10, 75파이, 안쪽으로 2분의 15파이. 합치면 2분의 90파이니까 45파이 하고 80. 80이랑 45파이. 80, 45파이. 둘이 더하면 125죠. 자, L은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 공식 아는지 물어본 거고, 이게 사실 문제를 잘못 읽어보면은 좀 어버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와이프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친숙하게 보는 물체는 아니니까, 물론 차 타고 다니면서 보긴 하겠지만, 중간에가 잘 안 닦여요. 나중에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자, 7번 풀었고요. 자, 8번. 현재 8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문제로 보여.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라고 보이는데, 최대최소를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현재 문제에서 보면 기본형이 y는 일단 여기서부터가 조금 다르지. 그냥 기본적인 y는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야. 그리고 여기도 뭐가 곱해졌는데, a라는 값이 곱해졌는데 그 a가 음수야. 결국은 이거잖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애잖아. 모양만 따지면. 그럼 얘는 x도 마이너스 x. 실제로 y도 넘겨보면 알겠지만 y도 마이너스 y. 그럼 기본형이 원래 너무 삐딱한가? 이거라면 이걸 원점 대칭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형이야. 이 그래프는. 그럼 그걸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예쁘게 그려보겠다가 실패했어요.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축이 있고 이게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 요렇게. 물론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 이걸 어쨌든 움직였기 때문이야. 근데 모양은 이게 맞으니까 이걸 언제부터 내가 언제까지 그리면 0부터 3까지 그린다고 치면 여기 0 집어넣을 때 값이 있고 여기 3 집어넣을 때 값이 있다고. 그치? 그러면 3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바로 최대가 되고 이게 제일 크잖아. 그리고 0 집어넣을 때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이 축은 없는 걸로 하는 게 편하겠다. 그래프 모양만 보면 이렇게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어봐. 2의 0제곱이니까 결국은 1이야. a 더하기 b가 최대값인 8. 그리고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보면 8a 더하기 b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6이에요. 자, 둘이 연립하면 빼버리면 되겠다. 7a가 마이너스 1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가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fx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3 빼기 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고요. f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1을 살포시 집어넣으면 이렇게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9, 28 마이너스 8 나오지? 식이 갑자기 바뀌었어. 여기 2였는데 여기 2고 여기도 2지? 그러면 보자. 4, 2, 마이너스 8, 10이니까 답은 2 나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8번을 풀어봤어요. 이제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지? 수열까지 다 배우고 얘기하는 게 좋긴 해. 왜냐면 저 내용 자체가 계산은 로그인데 내용은 등비 수열이거든. 그래서 수열을 좀 배우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풀어야겠죠. 자, 어느 회사 매출이 매년 10%씩 증가한다. 이거는 매년 곱하기 1.1이 된다는 얘기야. 그쵸? 현재 2020년도 매출액이 T년도 매출액의 3배라고 할게. 그럼 현재 2020년도 매출이 있고 T년도 매출이 있다고 할게. 여기 T년도 매출이 있어. 요때 매출을 내가 A라고 할게요. 그죠? 그리고 매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곱해졌겠어? 1.1씩 이렇게 계속 곱해졌을 거라고. 그래서 T년이 지났으면 1.1에 T제곱만큼 곱해졌을 거고, 그게 현재 이때 매출, 처음에 매출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T년도 매출의 3배가 됐으니까 3A가 됐겠지. 현재 2020년도의 매출은. 그럼 A는 어차피 약분되고 이 T를 밑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로그라는 걸 취하게 되면요. 그러면 T 로그 1.1은 로그 3. 자, 근데 로그 1.1은 문제에서 알려줬고 0.04, 로그 3은 0.48. 약분하면 T가 12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T는 진짜 이 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년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12년 전. 그치? 그러니까 12년 전이면 당연히 2008년이겠죠. 2008년. 2008년에서 12년 지나면 2020년이 될 거니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10번. 10번 문제 살포시 별표 좀 쳐두시면
별표를 왜 쳐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에 이름 붙여주는 거, 좌표 분석하는 거,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란 말이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리고, 없으면 내가 그리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거든. 그린다라는 건 예쁘게 그린다는 얘기야. 진짜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분석한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좌표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불러줄 수 있어야 돼. 좌표뿐만 아니라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든.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건 여기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지수 로고가 같이 나오면 역함수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요, 좌표 이름을 좀 불러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 친구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T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 이게 4니까 B의 좌표는 T 플러스 4가 돼요. T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A T 플러스 4가 되겠죠. 참고로 이 A T 플러스 4는 누구랑 같아? 그치? 이거랑 지금 같지? 고스란히 올라갔으니까. 자, 이거 그대로 내리면 여기도 T 플러스 4에 2에 이거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BC의 차이가 2분의 15야. 그러면 A의 T 플러스 4에서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2분의 15가 된다. 이건 일종의 연립인데 지금부터는 현재 자세히 보면 얘랑 이제 둘이 같지? 여기다가 그냥 2의 마이너스 T 집어넣어. 빼기.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2분의 15고 지금부터는 계산을 좀 하면 요거를 2의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로 해버리면 16분의 1이거든. 결국 이게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결국은 여기 1 있는 거니까 16분의 1 뺀 거잖아. 2의 마이너스 t 한 개 있는 거에서 16분의 1개 뺀 거니까 16분의 15 이게 이렇게 돼. 양변에 넘겨서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t가 8이 나오네요. 됐죠?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t 값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시면 8은 A네요. A는 8이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좌표의 이름 불러서 푸는 거예요.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10번 문제고요. 됐나요? 자, 이제 슬슬 문제가 좀 어려워져. 아마 10번까지는 내 생각에는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이면 크게 무리 없이 풀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11번부터 한 16번까지 있는 이 6문제가 난이도가 내가 봤을 땐 중상에서 최상까지를 분포하고 있거든. 그냥 10번까지 일단 깔끔하게 맞추고 지금부터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자, 이제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1번도 조금씩 어려운데 11번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이 아니라 기말고사 때 나와야 되는 문제기도 해. 전형적인 수능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건 수열 문제야. n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수열 문제라고. 수열 문제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다시 얘기하면 노가다. 막 대입하다 보면 그 대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풀어주질 않아요. 어지간하면은 내가 풀어보고 풀어주면 뭔가 틀에 박힌 생각으로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안 풀어보고 풀어. 나도 그냥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자, 일단은 0 이상 10 이하 총 100개겠네. M도 10개, L도 10개니까.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애들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야. 일단 모르겠다. F0은 얼마냐? 0을 대입해 보려 했더니 n이 0 또는 짝수면 2n이니까 이건 이렇게 돼.
그런 의미에서 F2도 짝수니까 이거겠지. F4도 이렇게 될 거고, 까짓 것 다 하자. 얼마 된다고. F8은 이렇게 돼. 그리고 F10은 이렇게 되고. 자, 사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현재,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2, 4야. 그럼 2, 4잖아. 그럼 F6은 F2 곱하기 4냐? 물론 이거 자체가 지수함수의 기본 성질이긴 해. 밑이 같을 때.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시험 치다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아냐고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그냥 2, 4를 대입해봤더니 어때? 2는 2의 제곱, 4는 2의 4제곱. 근데 6은 2의 6제곱인데 이게 맞잖아. 근데 자 F1은 4, F3은 4의 3승. 다 적어놓고 할게. 그럼 2, 4를 집어넣었으면 됐어. 근데 F 내가 여기다가 1, 4를 집어넣을게. 1, 4. F5는 F1 곱하기 F4냐? F5는 4의 5제곱. F1은 4. F4는 2의 4제곱. 이거 아니거든? 이거 안 맞는다고. 그러면 2, 4는 되고 1, 4는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밑에 얘네들이 다 같잖아. 짝수만 하면 된다는 거야. 짝수만. M도 짝수고 L도 짝수면 그거는 만족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짝수 중에서 될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 반대로 지금 내가 홀짝은 안 됐잖아. 홀짝은 안 됐는데 1, 3 어때? 1, 3. 1, 3 집어넣으면 일단 그냥 대입해 볼 거거든. 그러면 1, 3 집어넣어봐. 1, 3. 그럼 F1 더하기 3은 F1 곱하기 3이냐? F4거든 이거. 그리고 F1, F3. F1은 4. F3은 4의 세제곱. F4는 2의 4제곱. 그러면 이거 2의 제곱, 2의 제곱의 6제곱, 2의 4제곱. 이것도 안 맞지? 이거 맞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때 M도 짝수, L도 짝수일 때 이때밖에 없어. 그럼 짝수가 어차피 0부터 해서 10까지 0 포함해서 6개씩 있으니까 일단 6 곱하기 6이면 되겠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M이 6개, L이 6개잖아. 이거 순서쌍이기 때문에 2형이랑 0이는 다른 거야. 아무튼 6개, 6개에서 여기서 36개 나오고.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답이 없어. 그러면 이게 특별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생각엔 이거야. 2의 0제곱. 얘네들은 아마 지들끼리만 놀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랑 어떻게 같이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에는. 자, 예를 들어서 F0 더하기 3 어때? 이게 F0 곱하기 F3이거든. 근데 이건 어차피 F3이고 근데 F0이 어차피 뭐야? F0이 1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맞거든. 아, 0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구나. 홀수라 하더라도. 그럼 0이랑 누가 있어? 1, 3, 5, 7 이렇게 되는 애랑 당연히 반대로 앞 뒤에 0 1, 3, 5, 7, 9 또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총 10개가 더 나오네. 아까 36개에서 10개 추가해서 답은 46개야. 됐죠? 이게 11번 문제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12번은 저거네. 제곱근의 정의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4의 제곱근이 누구야? 4의 제곱근은 풀마 2죠. 다시 얘기하면 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풀마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x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라고. 이때 n이 홀수인지 n이 짝수인지 혹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지. 존재하는 제곱근의 개수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럼 이거의 n제곱근, 이거의, 그러면 그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 돼야 된대.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작정하고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10이랑 5로? 그럼 제가 n5, n10이야. 물론 이게 지금 함수는 아니지만 그냥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쉽게 생각하면 5랑 12 사이에 요때는 이 fn 자체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된다. n이 5랑 12 사이에서는 n제곱 마이너스 17n 더하기 60이 이게 음수야. 그러면 음수의 무슨 제곱근? 음수는 홀수 제곱근만 존재하거든. 그럼 홀수 제곱근이 있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5랑 12 사이면 여기 홀수가 누가 있냐면 7, 9, 11 같은 경우는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우리가 만족시키는 값이 일단 7, 9, 11. 자, 그리고 요쪽 라인에 있는 짝수 있지. 그러니까 요 음수라면 여기서는 이게 음수라면 음수의 8제곱근 이런 건 없다고. 하지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가 존재해? 양수의 짝수 제곱근들은 당연히 쌍으로 존재해. 양수인 애랑 음수인 애랑. 그러면 이제 요 위쪽 라인으로 짝수인 애들 다 찾으면 돼. 2, 4 여기 5니까 이제 여기 6, 8, 10은 빼고 12도 빼고 14, 16, 18, 20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쌤 여기 있는 홀수들은 왜 안 하나요? 예를 들면 11제곱근 같은 경우는 양수의 11제곱근이기라 13 같은 경우는 13제곱근 같은 경우 양수의 13제곱근이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애는 딱 음수의 홀수 제곱근과 그리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들이 음의 실수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보자. 14, 16 그럼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하면 20, 24 74 50, 74 27 그러면 101 그래서 답은 101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이제 13번 볼게요. 13번.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 3x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걸 2만큼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요 간격은 2야. 자, 그리고 y는 a랑 y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대. 그게 8이래. y는 a랑 그러면 일단은 잠시만 잠깐 있어봐봐.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죠?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어이구야, 저리가. 그럼 여기 y는 b가 있고 b가 위에인가? 여기 y는 a라고 할게. 그럼 요거 넓이는 이거 어차피 이 부분 살짝만 잘라갖고 여기 볼록 나온 요 부분이 원래 이렇게 볼록 나왔단 말이야. 여기 잘라갖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런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고 요 높이가 그럼 b 빼기 a지. b 빼기 a에 2 곱하면 그 넓이가 8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가조건을 통해서 b 빼기 a가 4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역함수는 전혀 구하실 필요가 없고요.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gx지, gx 이거. 그렇죠? 그러면 gx는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누가 될 때? y 값이 b가 될 때 x 값이 있을 거야. 요 x 값이 바로 얘잖아. 이거 k라고 굳이 하면 gk가 b잖아. y 값이 b가 될 때 이 x 값이 k라고. 이 k는 양변을 로그 취해버리면 로그 3b 플러스 2가 돼요. 우리가 찾는 이 값은요.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가 s라고 할게. 그럼 f s가 a거든? 그럼 여기다가 s를 집어넣으면 3의 s가 a. 따라서 s는 로그 3a. 이게 그럼 로그 3a. 그럼 이걸 토대로 값을 좀 계산해보면 로그 3b 플러스 2에 빼기 로그 3a 한 개 로그 38. 자, 로그 3a 빼기면 나누기로 들어가고 2는 아마 저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2가 로그 3, 9니까. 그럼 결국은 a분의 b가 2고 아까 전에 b 빼기 a가 4고 됐죠? b 빼기 a가 아까 전에 4였어. 그러면 둘이 계산을 좀 하면 b가 넘기면 이게 b는 2a잖아. a는 4고 b는 8이고 a는 4고 b는 8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답은 1번이고요. 자, 이해가 됐나요? 이제 14번 볼게요. 14번 별표 막천. 물론 이미 기출문제니까 중요한 거겠죠. 근데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14번은 수능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거든요. 14번이.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보통 같이 나오면 역함수일 확률이 높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는 밑이 3, 로그함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함수는 아니야.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최대한 그림을 잘 그리면 로그 2x 그래프는 1,0 지나가고 2,1 지나갑니다. 그리고 4,2를 지나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로그 2x 그래프. 그리고 3의 x선 그래프는 1,3을 지나가고 2,9를 지나가니까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요걸 그리면 5랑 이제 5 지나가면 요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래프고요. 자, 이 상태로 점들의 이름을 붙여줄까요? 현재 여기 a는 fx랑 이거 문제 근데 생각보다 좀 쉽네. 이거 알려줬네. 이거 원래 따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y는 f의 역함수, 다시 얘기하면 로그 3x죠. y는 로그 3x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로그 3x 그래프는 얘가 2,1을 지나가는 반면에 3,1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각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이 친구가 fx랑 만나는 점을 여기가 a1, a2 그리고 로그 2x인 gx랑 만나는 점이 b2, b1, b2 그리고 여기가 c1, c인데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역함수야. 왜냐면 여기가 y는 3x고 얘는 y는 로그 3x잖아. 그럼 실제로 이건 C1, C2지만 A2, A1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요. 보통 이렇게 C1, C2라고 표현 안 해줘. 그냥 우리가 찾아서 A2, A1이라고 찾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부터 확인하면 돼요. A1이 B1보다 크냐. A1은 여기에 X 값이거든. 아, Y 값이거든. 요게 A1이잖아. 그리고 B1은 이거에 뭐야? A1이 B1보다 크냐고 물어봤네. A1은 B1보다 당연히 크죠. 이거는 뭐 저걸 따질 필요가 없지 않아? A1은 미안 말을 거꾸로 했다. A1은 B1보다 이게 B1이잖아. A1이고 A1이 지금 X 값이잖아. 이게 A1이고 이게 B1이면 당연히 B1이 더 커요. B1이 더 크다고.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요. 자, A2분의 A1 이게 뭐냐면 0,0이 있어. 여기 아까 전에 여기가 A2, A1이라며 내가. 그럼 이거 쭉 연결하면 이거 기울기가 나오거든. 요게 바로 A1분의 A2야. 이거의 기울기. 그리고 B1분의 B2는 요거 파란색. 요거의 기울기가 B1분의 B2지. 이게 더 가파르잖아. B1분의 B2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얘는 맞죠. 맞죠? 자, 그리고 A1 여기. 그리고 C1이 B1보다 작다고? C1 여긴데? C1이 B1보다 크지? 순서가 딱 이거지? 누가 봐도. 맞지?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 답은 니은만 맞아요. 아마 기존의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께서 변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변형하다가 조금 세련된 맛은 없어졌어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 지금 남아있네. 복자점 문제랑. 자, 15번, 16번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요 시험에서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15번은 격자점이라 그래가지고 수능 30번에도 자주 나올 만큼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 근데 이 격자점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프를 잘 그리는 데 있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데. 오케이? 그래프를 정말 잘 그려서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한번 해보는 수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15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볼 거예요. 일단 핵심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데 있어.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A도 몰라. B도 몰라.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지. 하지만 대충은 알지. 대충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거 0 집어넣으면 0 지나가. 따라서 지수함수 ax 빼기 1은 0,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 집어넣지? 그러면 0 지나가. 여기를 지나간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그리고 요 사이가 있어. 요 사이, 여기 사이에 x와 좌표, y 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이 11개나 된대요. 근데 사실 여기가 0이고 어차피 1, 2, 3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라인이 1일 때랑 2일 때밖에 없어. 일단은 여기 점 몇 개 나올 거고 요런 데 나올 거고 격자점이란 게 어차피 x값도 1이고 2거나 아니면 y값도 다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림을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좀 해줄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지금부터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할 수도 있어.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둘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만나는 점이, 이 교점이 0이랑 1 사이라고 할게. 이 교점을 내가 K라고 할게. K가 0이랑 1 사이인 경우가 있고, 여기. 자,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은 교점이 1이랑 2 사이인 경우가 있어. K가 1이랑 2 사이인 경우가 있다. 됐죠? 그리고 케이스 3번. 옆으로 가시다. 이거 좀 늘리자. 그럴 데가 없네. 자, 케이스 3번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요 K가 2랑 3 사이인 경우가 있다고. 오케이?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 자, 일단 케이스 1번. 이때는 여기가 누구야? 이게 내려가는 애가 지금 gx 그랬거든. 여기가 이게 gx고 여기 fx란 말이야. 그럼 여기 g1이지 g1. 여긴 g2고. 그러면 g1의 값까지가 바로 이 g1의 값 자체가 뭐겠어? 개수일 거야. g1의 값 자체가. 그리고 g2의 값 자체가 개수일 거라고. g1은 대입해보면 b제곱 빼기 1이야. g2는 대입해보면 b 빼기 1이야. 참고로 여기서 a, b는 모두 다 자연수고 얘네들을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 11개가 돼야 돼. 됐나요? 그럼 이게 b제곱 플러스 b 빼기 13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연수로 인수분해가 전혀 되질 않는다고. 그럼 이거는 11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여기 나오는 애들 자체가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자체가 우리가 찾는 격자점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 1번은 탈락인 거야. 케이스 1번은. 자, 그리고 케이스 3번 가볼게. 케이스 3번도 보잖아?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격자점들이 막 있겠지.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격자점들이 막 있을 거야. 근데 요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요거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잖아. 여기다가. 그럼 a 빼기 1이지. 그러니까 f1가 여기 fx잖아. f1과 이번엔 f2를 합친 게 11개가 돼야 되는데 f1은 a 빼기 1, f2는 a 제곱 빼기 1이 11이야. 이건 a 제곱 플러스 a 빼기 13이 0인데 아까랑 비슷한 이유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이 없다고. 따라서 케이스 3번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결론은 케이스 2번에서 모든 게 해결을 봐야 돼. 자, 케이스 2번이 되려면 어쨌든 1은 1 집어넣었을 땐 누구 따라가? fx 따라가지. 그리고 2 집어넣었을 땐 gx 따라가지. 따라서 f1 더하기 g2가 이게 11개면 돼. f1은 a 빼기 1, g2는 b 빼기 1이야. 그럼 a 플러스 b가 13이면 된다고.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요 조건 있지. 당연히 요 조건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 k가 1이랑 2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교점을 좀 찾아야 될 거거든. 지금은 내가 그냥 k라고 썼는데 교점을 찾아야지. 둘이 같을 때잖아. 요렇게 없어지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릴게.
그래야 계산이 될 것 같아. 밑이 10인 그냥 로그를 취하면 x 로그 a x 플러스 3 로그 b 그러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 x가 3 로그 b고 우리가 찾는 저 교점의 좌표는 요게 요거네. 근데 좀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교점이 1이랑 2 사이라며. 1이랑 2 사이. 저거 계산 다 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3 로그 b 2 로그 a 더하기 2 로그 b 요거 계산할게. 요거 계산하면 로그 a가 2 로그 b 요거 계산하면 로그 b가 2 로그 a 따라서 잠깐 넘기는 b제곱이 a보다 커야 되고 이건 되게 웃긴 게 나와. 여기 넘기면 맞는데 b는 a제곱보다는 또 작아야 돼. 이거 계산은 b제곱은 a보다 큰데 b는 a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됐죠? 둘이 더해서 얼마 되는 거? 13 되는 숫자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 추가로 a는 b제곱 되고 b는 a제곱.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b가 12고 1이면 택도 없지. 맞지? 그러면 좀 줄여서 10이랑 3이어도 안 돼. 그럼 A가 4, B가 9면 되지 않나? 봐봐. A는 4, B는 9. 돼. 이거 4, 9 돼. 그리고 A는 5, B는 8 되나 봐봐. 5, 8, 되고. 그리고 당연히 6, 7, 6도 아마 될 거고, 8, 5도 될 거고, 9, 4도 될걸? 근데 또 13은 안 돼. 그럼 총 나오는 거의 개수가 6개. 됐죠? 솔직히 실제 내신이었으면 안 푸는 걸 추천해. 이거 틀리고 94.4점 맞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16번 남았네요. 16번 문제도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3x 그래프가 원래 로그 3x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우고 y축 대칭 복사를 할 거거든. 원래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를 대칭 복사를 하면 이쪽으로도 다시 요렇게가 하나 더 그려지는 형태. 요게 지금 y는 로그 2의 이 그래프예요. 자, 거기에 또 다른 로그가 지나가고 있어요. 서로 만나는 점 AB가 있는데 서로 만나는 점 AB 어떤 로그가 다시 요렇게 해서 지나갔고 여기가 A 여기가 B인가? 뭐 큰 의미 있나? A를 지나고 여길 A라고 하자.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A를 지나고 직선 AB에 수직인 직선이
여기는 수직이라고 할게. 아니면 너무 커져 버려서. 이게 y절,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가 C. 그래서 ABC의 넓이가 10이라고 하네. C의 좌표는 0,y1이고요. 됐나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딱 뭐밖에 없어. 넓이가 10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AB는 만나는 점이다라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네들의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요. 좌표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겠죠. 그죠? 자, 일단은 좌표를 좀 잡을게. 좌표를 좀 잡아요. y는 로그 2x 플러스 a와 요거는 원래 그래프니까 y는 로그 2의 3x 그래프가 같다라고 하면 결국 3x는 x 플러스 a가 되고 x 값은 2분의 a가 돼요. 그럼 여기 좌표는 2분의 a 콤마가 될 거고요.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로그 2의 2분의 3a라는 좌표로 잡힐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건 뒤집혀서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라서 이 식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x 그래프고요. 이거랑 얘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또 마이너스 3x랑 x 플러스 a가 같아야 되니까 이건 4x가 마이너스 a가 되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a.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a 콤마 로그 2의 4분의 3a 라는 좌표로 나와요.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가 수직이라고 얘기한 게 나름 포인트랑 포인트가 돼. 요거랑 수직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자, 그럼 얘네들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AB의 기울기. 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랑 x의 변화량 4분의 3a분의 로그 2 2분의 3a에서 로그 2 4분의 3a 빼면 어차피 여기 나눌 거거든. 나누면 a 없어지고 4분의 3분의 2분의 3이면 2분의 1이네. 4분 2지 2. 그럼 이게 로그 2 나와요. 계산 다 하면 1이네. 결국은 이게 3분의 3a분의 4 라는 기울기가 나오지. 맞지? 그럼 요거 기울기 어떻게 돼? 요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는 역수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에 누구 지나가? 아까 요거 2분의 a 더하기 로그 2 2분의 3a 요런 식 하나 나오지. 오케이? 이거의 무슨 절편? 이거의 y절편. 그럼 x가 0이면 8분의 3a 제곱 더하기 로그 2분의 3a. 이게 여기 바로 이 y1의 값이죠. 됐죠? 근데 계산을 결국은 해야겠구나. 자, 이제 우리한테 숫자로 주어진 값은 뭐밖에 없어? 넓이가 10이다라는 거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게도 맞아. 너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야. 이 길이 찾을 거라고.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4분의 3a의 제곱 더하기 이런 계산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한데. 자, 할게. 아까 빼면 이거 1이었잖아. 이게 AB의 길이. 자, 그리고 AC의 길이도 구할게. 요거 Y좌표가 이거야. 0,y1이야. C의 좌표가.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또 쓰면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a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뺄 거잖아. 빼면 다행스럽게도 로그는 없어지고 8분의 3a 제곱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이게 바로 a지.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10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결국은 20 나와야 돼. 그러면 4분의 3a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a 제곱 이거 한 개 20 나와야 된다. 안 풀리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긴 했잖아. 맞지?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합시다. 16분의 9 a제곱 더하기 1에 다 지워야지. 64분의 9a 4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 이거 좀 묶을 거 좀 묶어서 내보내면 16분의 9 내보낼까 이거? 16분의 9에 이거 하고 얘네들은 a 제곱도 나가네. 64분의 9에 a 제곱 곱 a 제곱 더하기 9분의 16 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자, 여기 루트 씌워져 있어요. 요 그대로 남아있고, 얘네들은 4분의 3 나가고 8분의 3 나가고 a제곱 a도 나가고 이게 아까 얼마 있다고? 20. 그러면 또 넘기면 9분의 32. 이 상태로 제곱하면 a제곱에 이거. 그럼 9에 해서 넘기면 9a제곱 a제곱 더하기 9분의 16이 640. 그러면 9a 4제곱 더하기 144, 아니다, 144 아니고 16a 제곱 640. 됐죠? 이거 제곱이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그냥 양변에 제곱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없어 이거. 그치, 양변 제곱하면 큰일 나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계산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9a 세제곱 그리고 여기도 a 한 개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9a 세제곱 플러스 16a 빼기 640. 이거 이제 계산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가 1은 당연히 안 되고 2도 택도 없고 4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64 곱하기 9 더하기 64. 없어진다. 그럼 이거 4로 인수분해 되거든? 마이너스 36. 그럼 플러스 36. 얘는 그건 없을 테니까 결국 a는 4 나와요.
그때 A 값을 우리가 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K가 4. 됐죠?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Y 좌표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자. 16, 48, 6 더하기 로그 2에 로그 2, 6 요게 Y1의 값. 그럼 2에 6 더하기 로그 26을 물어봤고, 요거는 계산을 아예 로그로 바꿔서 하면 6은 2의 6제곱이잖아. 그리고 2, 6이면 어차피 그럼 64 곱하기 6이잖아. 거기 2가 있으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 결국은 64 곱하기 6 나오죠. 그럼 66에 306, 384 이렇게 나오죠. 얘가 384, 얘까지 더하면 388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봐봐. 지금 이걸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15번, 16번 어지간하면 안 풀었어야 정상이야.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풀었다고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자, 아무튼 생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최상에 해당하는 15번과 16번을 한번 풀어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서술형 세 문제만 풀면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놈의 2분의 1이 마음에 안 들면 2로 바꾸면 돼. 나는 그걸 선호해. 그럼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지워주면서 당연히 부동의 방향 바뀌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8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7보다 작다고만 쓰면 바로 틀리는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지, 바로. 이게 서술형에 나온 이유지. 2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요 조건을 안 깔아주면 바로 감점이 아니라 그냥 틀릴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요. 꼭. 자, 그 다음 볼 거 18번. 요것도 일단은 A랑 B를 치환해가지고 얼추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넘기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2에 2x 제곱으로 바꾸고, 쟤 넘기면 요거잖아. 밑이 어차피 2기 때문에 큰 놈이야. 따라서 2x 제곱이 kx 빼기 2보다 커야 돼. 여기는 특별한 제약은 없어. 여기 안에 지수 안에 x가 음수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도 넘겨서 풀 건데, 문제는 b는 이거지. 요게 지금 밑이 현재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3분의 1은 1보다 작으므로 서술형이니까 이런 거 꼭 써줘야 된다고. x제곱이 바뀌지, 이게 부동의 방향이. 따라서 x제곱은 2x 빼기 k보다는 커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들이 뭐래?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대. 이것의 답이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 2x제곱 빼기 k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빼기 2x 플러스 k가 0보다 큰 것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아주셔야 되고요. k는 4랑 마이너스 4 사이. 그리고 얘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아주셔야 되고, 그럼 k는 1보다 크죠?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여기 답은 1이랑 4 사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9번 볼까요? 이거 올림푸스에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학원 부교재에도 있어요. 이거 너를 못 풀어. 안 풀어봤으면. 무슨 소리냐면 해를 갖는지 안 가지는지는 그림을 그려봐서 해결을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이과 친구들 중에서 미적분까지 다 배우고 하면은 미분에서 얼추 그릴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지금부터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리고 코사인 x를 s라고 치환할게.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 그리고 현재 t 빼기 ks 빼기 3k 빼기 1은 0이거든. 자,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하면 t는 k로 넘겨서 정리하면 s 플러스 3 플러스 1이야. 이게 뭐 하는 애냐? 이게 s고 이게 t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어떤 친구냐면 마이너스 3, 1을 무조건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k인 s랑 t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원. 반지름 1짜리 원. 됐지? 반지름 1짜리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됐나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되고 바닥에만 그려야 돼. 또 이상한 게 나왔네. 여기만.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해를 갖추려면 만나야 되거든. 그럼 요렇게 되면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만나지. 그럼 제일 만만한 걸로 1,0을 지나갈 때 현재 s가 x의 역할을 하고 있고 t가 y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저때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때 k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요때는 접하지. 접하면 뭐? d는 r이지. 그럼 0,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면 자 k제곱 1제곱 루트 씌우고 0 대입하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 1이랑 같으면 되고 넘겨서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8k제곱 6k는 0이니까 k로 바꾸면 이때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건 아마 학교에서 아마 알려준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걸로 보여. 그냥 무턱대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내 기억이 맞다면 올림퍼스 고난도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우리 학원 부교재에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잽싸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있었잖아. 그 문제 번호 객관식 마지막 2개. 이것만 후다닥 건너뛰었으면은 한 90점대 초반 정도 맞으면 아마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시험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낚여서 못 풀었으면은 대책 없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보편고등학교 기출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